안녕하십니까. 유엔일의 볼매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넷 박영숙TV. 오늘도 로봇에 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배용훈 대표님을 모시고, 다음 노벨 의학상은 이제 로봇이 탄다. 그죠? 네. 요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떴죠. 예. 그래서 로봇에도 이제 챗GPT의 순간이 온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챗GPT의 순간이 아니라, 그죠? 딥시크의 순간이 온다. 뭐 이렇게. 그래요? 예,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중국 애들이 만든 그러면서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3일 전에 오픈 AI가 AI 에이전트 DIY 스스로 다 자기가 만들어줘요. 네. DIY를 발표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끝났다. 이미 이렇게 얘기해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우리 AI 에이전트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끝났다 이러고, 왜냐하면 공짜로 막 내놨으니까 DIY 네. 스스로 다 만들 수 있게 AI 프로그램을 내놔버렸으니까. 네. 뭐 대단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니까. 네. 저는 벵고르체리 저하고 뭐 알게 된 게 20년이 넘었는데, 네. 2016년에 그죠, 우리가 싱글레리티 넷 토큰을 만들었어요. 네, 에이직스. 그 당시는 또 뭐 S넷 뭐 토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네가 한국 대표니까 네가 한국에서 팔고 뭐 그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죠, 한 400억을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랬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윈터 코인에 윈트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막 제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내놔라, 돈 내놔라. 아이고. 돈 돌려준 것도 많아요, 제가. 그러셨구나. 예, 벤도 좀 미안해 하죠.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그 세월, 그때만 해도 참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벤이 거지였거든요. 지금은 22조 됩니다. 22조.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벤이, 그죠? 지금은 22조 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가지게 되었다. 네. 한국에 저 처음 찾아올 때 10몇 년 전에는 거지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벤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 클리핑저라고 MIT 교수도 찾아왔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면 박영숙을 만나야 돼 이러면서 와가지고 네. 토큰을 팔았는데 요즘에 코인 팔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그저 막 그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예. 근데 결국은 얼리 어댑터들은 미래학자들이 네. 그죠,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 나중에. 네. 그래서 힘들지만 결국은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벨 의학상 받는 로봇 정말 네. 놀랍습니다. 네. 예. 이거는 좀 이제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 교수님도 아다시피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인실리코 메디슨 코리아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40%, 그 사람이 60%. 어이구, 그러셨구나.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느냐면 네. 그 사람이 60%를 돈을 한국에 가지고 올 때 또 그냥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그저 그 당시는 아무리 찾아가도 정권당을 찾아가도 어디를 찾아가도 AI 가지고 뭐 의학을 한다라는 게 막 전혀 10년 전이니까 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회계, 재무제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죠? 거의 한 2억이 들더라고요. 아무 돈도 못 버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국 것을 닫고 그죠,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 사람이 알렉스 자브론코프예요. 네. 저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아이고, 아주 우리 2층에 사무실을 열었었습니다. 아유, 그런 또 인연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가난한 거지처럼 찾아왔다가 지금 이 사람도 12조, 13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우리 교수님도 어려움에 많았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방향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잘 됐다라는 걸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사기였다, 어떤 사람은 뭐
코인팔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12조 하고 있고요. 벵골즈는 22조, 23조 정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토피 살리바가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15조 합니다. 15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수님 곁에 제가 있었으면 잘 그걸 사업화 시켰을 텐데 저희 사업하는 거는 또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근데 뭐 저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게 그 당시에 받았던 그죠 뭐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하여튼 뭐 잘 됐고요. 네네. 네. 아 이게 인실리코 메디슨이. 네 인실리코 메디슨이 2014년도에 만든 미국의 생명공학 그 회사인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 신약을 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15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이걸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슈퍼바이저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피베팅이라고 해서 뭐 어떤 시약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 피베팅 같은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또 이 로봇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또 인적 오류도 크게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좀 우리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이런 신약 개발에 놀라운 이제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고생한 게 바로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슈퍼바이저 같은 것들이 하고 그게 아마 혹시 노벨상을 받지 않겠냐 하는 이제 기사를 좀 낸 겁니다. 네. 네. 아이고 놀라워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쿵푸보트가. 네. 이거는 뭐 쿵푸봇은 저번에 한번 했죠. 네. 유니티리 지원이 이제 사람하고 싸워서 쿵푸 모습을 하는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레디트라고 여러분들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또 상하이 로봇 공장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또 한번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봇 럼블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집에 도둑이 들어도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로봇이 싸워서 도둑을 물려준다. 아까 쿵푸처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 AI 이제 CEO인 브렛 에드콕이 앞으로 대담한 예측을 한번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지금은 뭐 테슬라처럼 무슨 전기자동차 이런 데가 세계 1위고 뭐 애플이나 이런 쪽이 1위지만은 아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측을 좀 한 겁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 다음 꼭지로는 일본 서비스 로봇 시장이 5년 내에 3배로 성장할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하고 일본의 그 리서치 회사인 후지경제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로봇 시장이 뭐 거의 2030년까지 2030년이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3배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한 4천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2040년까지 65세 이상이 전체가 한 40%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노동력을 어떻게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이 젊은이의 쉬프트가 되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전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걸 해갖고 시장이 3배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공학의 재집대 순간이 온다. AI 모델이 혁신을 이끈다. 뭐 이런 거.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세계 모델이 뭐냐? 이게 이제 월드 모델 베이스드 AI라고 이제 영어로는 설명을 하고 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 세계 기반 모델로 만든 AI를 플랫폼 만든 게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인간도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눈을 보게 되면 저기 문이 있구나. 저기 모니터가 있구나. 여기 우리 박 교수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게 머릿속에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그 안에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세계를 3차원 시뮬레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각을 우리가 이렇게 로봇이 보면은 그 머릿속에 우리와 똑같은 이 환경을 시뮬레이터를 해갖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갈 건 피해가고 또 목표로 하는 곳을 가게 하고 하는 3차원 3D 그 시뮬레이션 그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이제 로봇들이 이제 시각을 가지고 3차원 자기의 어떤 로봇 모델도 만들고 이러한 가상 공간도 3차원 모델도 다 만드니까 그거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로봇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현상에서도 그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하고 서로 인터랙티브를 하면서 로봇이 거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또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해 CE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마인드봇도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키면 훨씬 가정에서 그 활동하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세계 모델이고 네.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요놈의 이 시스템에 그죠 플랫폼에 딱 집어 넣으면은 순식간에 그 모델을 만들거나 그렇죠. 활용을 하거나 그렇죠.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들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군가는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하네. 그렇습니다. 그죠? 표준 모델을 만들고 뭐 똑같이 그냥 집어넣으면 내가 조금 틀리더라도 거기서 다 고쳐가지고 네, 실제로 시각을 보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보면 CG라고 그러잖아요. CG로 해갖고 뭐 로봇도 만들고 사람도 비슷하게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완전 자동화는 아니지만 거의 뭐 자동화될 정도로 빨라진다는 이제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로봇이 학습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계란을 한번 보죠. 계란을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란에다가 로봇이 그거를 잡을 때 살살 잡아야죠. 안 그러면 깨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계란을 어떻게 해야죠? 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계란을 잡는 것도 이게 달리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러한 가상 세계가 완전히 리얼 세계처럼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다 다르게 그 명령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그 완전 그 자율적인 로봇들의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봇 훈련 방식이 변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제 뭐 표준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따로따로 모든 로봇이 그죠 교육을 달리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네. 일순간에 그죠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율차나 물류 로봇이나 가사 도우미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플랫폼에 올라가서 네. 손쉽게 인간과 함께 작동하려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다. 또 쉬워진다. 만들기도 더 쉬워지고 그죠? 네, 합성 데이터 생성하기도 더 쉬워지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챗 GPT 시대가 왔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까지 로봇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학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활동해야 될 환경이 다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터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로봇에 대해 자동으로 우리가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챗 GPT의 시대가 온 것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제대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개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 그렇죠. 굉장한 겁니다. 네, 굉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CEO 젠슨 황이 좀 큰일을 했어요. 보니까 네, 이렇게 전체를 통합하고 그죠? 네. 교육시키고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진도 보면은 저희가 그죠 우리의 결국은 경쟁자 경쟁자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들이 있고
자, 로봇공학에도 챗 GPT의 순간이 온다.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한 거고, 그죠? 이제 챗 GPT의 그다음 로봇공학의 혁명 세대 모델. 예, 제미나이가 이야기한 거. 저희가 지금 제미나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펠로 AI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예, 맨 위에 있는 게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이제 예, 거의 비슷한데 이걸 이렇게 크로스체크 안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소리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계속해서 여러 군데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답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챗 GPT 순간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그죠? 네. 뭐 오뎅이나 떡볶이 먹듯이 보듯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이제 어떤 우리가 가진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싸집니다. 그 가격이 싸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 보급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아마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로봇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챗 GPT의 순간을 맞게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오늘도 배용훈 대표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